병실의 밤은 언제나 길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봉래 할머니는 작은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서호 8살.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할머니가 꼭 낫게 해줄게.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무게는 할머니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희귀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집은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고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최광모, 43. 그의 미소는 친절했고 명함은 깔끔했습니다. 금융 컨설팅 도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저희는 다릅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다음 치료 일정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걱정 마십시오. 법에 맞춥니다. 최광모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실내는 서늘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최광모는 검은색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봉래. 72해를 살아온 무게가 그 석자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정리하던 최광모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백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에는 빈줄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최광모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다른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남색에 가까운 오래된 만년필이었습니다. 아, 한 줄 빠뜨렸네요. 그는 계약서 여백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스며들면서 가장자리가 살짝 번졌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그 줄은 왜 나중에 적으셨죠? 아,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최광모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아든 할머니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눠주는 싸구려 볼펜들 사이에서 그것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 속을 뒤졌습니다.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어느 작은 식당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잉크가 번져 숫자 일부가 흐릿했습니다.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할머니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꺼내보곤 했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던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 여백은 조용히 접혀 있었습니다. 간호팀장이 회진을 돌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손주 치료비를 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간호팀장은 탁자 위의 계약서를 힐끗 보았습니다. 도장 잉크가 묻었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필수 기사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퇴근길에 병원 앞을 지나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환자 가족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의 블랙박스에는 오후 내내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앞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도,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회색 수트, 남자의 옆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할머니는 계약서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서호야, 할머니가 꼭 지킬게. 속삭임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계약서 여백 속에, 다른 색깔의 잉크 속에, 번진 도장 속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계약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독촉장이 도착한 것은 계약 후 열흘째였습니다.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원금 대비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안내.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자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연체료는 더 가혹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계약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복래 고객님이시죠? 목소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어조는 차가웠습니다. 납부 일정이 지났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저 손주 치료비 때문에. 저희도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할머니, 저희도 일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다음 조치로 넘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장필수 기사가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병원 셔틀을 자처하며 환자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이야기, 독촉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장필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계약하신 게 혹시 병원 앞 그 작은 사무실이었나요? 네, 거기였어요. 제가 그날 봤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시는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요. 그 사무실은 CCTV 사각지대라 기록이 별로 없는데 제 차가 마침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그 말이 왜 중요한지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필수는 알았습니다. 기록은 때로 무기가 된다는 것을. 할머니,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생긴 종이였습니다. 장필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 부분 색이 좀 다르지 않아요? 할머니는 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맨 아래 한 줄은 미묘하게 다른 색의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펜이 2개였죠.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검은 볼펜이었는데 나중에 다른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장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거 중요할 수 있어요, 할머니. 계약서는 한 번에 작성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추가하는 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아세요? 거기 가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자원활동하고 계셔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 한쪽에 자리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서류 가득한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윤아진 39.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률 공부를 오래 한 활동가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계약서 보여주시겠어요? 윤아진은 돋보기를 꺼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여백을 훑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적었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엔 제가 서명만 했어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서 한 줄 더 적었죠. 펜은요? 처음엔 볼펜, 나중엔 만년필이었어요. 윤아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잉크 마르는 시간이 다릅니다. 볼펜은 빠르지만 만년필은 천천히 마르죠. 그는 종이에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도장도 이상해요. 날짜가 오늘이 맞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찍은 걸로 알았는데요. 도장 잉크가 번졌어요. 신선한 잉크가 아니라 눌러 찍은 흔적이 있습니다. 윤아진은 계약서를 스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혹시 그 사람 최광모 씨 외에 다른 사람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독촉 전화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번호 남아있나요?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윤아진은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진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 번호는 여러 곳에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 피해자 카페, 불법 추심 신고 게시판, 소비자 고발 사이트, 흔적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광모라는 이름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유통시키는 사람들, 채권을 사고 파는 브로커들, 서류를 대행하는 중간 고리들. 윤아진은 그 구조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미 백업해뒀습니다. 윤아진은 병원 간호팀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날 할머니 계약하러 가신 거 기억하세요? 네, 기록에 남아있어요. 외출 시간이 오후 2시였어요. 도장 잉크가 번진 거 보셨죠?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찍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모든 조각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서호는 깨어나 할머니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서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아진은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는 한 번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된 한 줄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만년필이었을까? 왜 하필 그 펜이었을까? 한 장의 종이에서 잉크색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적었다면 색이 왜 다를까요? 윤아진은 석 달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병원 외출 기록, 간호팀장의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 원본.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조정 신청할 거예요. 윤아진은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가는 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먼저 해결을 시도해 볼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져도 괜찮아요. 그냥 손주만. 할머니, 지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미 이기고 계세요. 기록을 남겼잖아요.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 한복판, 회색 건물 사이에 자리한 조정원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탁자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윤아진, 장필수가 한쪽에, 최광모와 그의 대리인이 다른 쪽에 자리했습니다. 최광모는 여전히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아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계약서 하단의 특정 조항이 문제입니다. 이 한 줄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이후에 추가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는 확대한 계약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잉크색이 다릅니다. 처음 작성은 검은 볼펜, 추가 조항은 남색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잉크는 마르는 속도가 느리고 종이 섬유에 스며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최광모의 대리인이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펜 교체일 뿐입니다. 같은 날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아진은 다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습니다. 신선한 잉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재사용된 흔적입니다. 조정위원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박봉래 고객님의 외출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계약 사무실까지 택시로 10분, 계약 소요 시간 약 20분, 복귀 시간을 고려하면 오후 3시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윤아진은 장필수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할머니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후 3시 10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광모가 같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광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업무였습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윤아진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추가된 한 줄의 내용은 이자, 계산 방식을 더 불리하게 바꾸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박봉래 고객님은 서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최광모를 향해 물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광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줄은 원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정위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최광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리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조정 취지에 맞게 합의점을 찾는 게 어떻겠습니까? 몇 시간의 논의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원계약 조건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연체료도 일부 감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원금과 기본 이자는 유효합니다. 납부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윤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완전히 이기려면 소송을 해야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윤아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에요. 하지만 윤아진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 줄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광모 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누가 그를 뒤에서 움직일까요? 장필수도 거들었습니다. 조정은 됐지만 빚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빚은 누구 손에 있을까요? 세 사람은 건물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광모는 건물 그늘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진은 다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최광모의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력.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채권 유통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계약서는 이미 다른 손으로 넘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채권을 사고 파는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리대금이 아니야. 윤아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야. 구조야. 그는 최광모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려 했지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최광모의 휴대전화에서 반복적으로 걸려온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장명은 상부였습니다. 그 번호는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아진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음성사서함만 나왔습니다. 목소리조차 녹음되지 않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누구지? 윤아진은 메모장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스쳤는데 그 사람이 만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주워주려 했지만 그는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만년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만년필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갑 속 낡은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10년 전 어느 작은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 번진 도장, 흐릿한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작은 메모. 약속 지킬게요. 누구의 글씨였을까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안개 속 같았습니다. 윤아진은 그날 밤 장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뭐요? 채광모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빚을 지고 계세요. 조정으로는 부족해요. 장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금융 쪽 일하는 친구인데 비공식적으로 물어볼게요.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채권이 넘어갔대요. 할머니 계약서는 이미 다른 회사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뭔데요? 서류 대행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곳이래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 회사지만 속은 복잡하대요. 윤아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채광모는 말단이었구나. 그런 셈이죠. 계약은 손에 잡히지 않는 손에 의해 쓰였습니다. 진짜 상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걸까요? 윤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었지만 할머니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해. 윤아진은 복지관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채광모 상부 채권 브로커? 화살표는 어딘가로 이어졌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다시 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계약 그날 채광모 씨 동선이 이상해요. 윤아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나가신 후에 그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네. 그 후에도 한 번 더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누구요? 얼굴은 잘 안 나왔는데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이에요. 가방 하나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10분 후에 나왔어요. 윤아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차 번호는요? 흐릿해요. 하지만 차종은 알겠어요. 고급 세단이에요. 영상 보내주세요. 몇 분 후 윤아진의 휴대전화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윤아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팀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기록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박봉래 고객님 외출 기록이요? 오후 2시 외출, 3시 5분 귀원. 혹시 그 시간대 다른 기록은요? 다른 기록이요? 간호팀장은 로그를 살폈습니다. 아, 이상하네요. 같은 시간에 면회록에 서명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서명만 휘갈겨져 있네요. 윤아진은 그 서명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CCTV는요? 병원 로비는 찍히는데 병실 복도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없어요. 로비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간호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날 저녁
윤아진은 로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경 한 남자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머니의 손주가 입원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5분 후 다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병실에 누가 다녀갔나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확실해요? 네. 서우는 자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 갔었으니까요. 그럼 선반 위 만년필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거 그날 있었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놓여 있었어요. 윤아진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 만년필 아직 있어요? 네, 그대로 있어요. 만지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윤아진은 병실로 갔습니다. 선반 위의 만년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무거운 흑단 색깔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윤아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잉크가 말라 있었습니다. 남색에 가까운 잉크였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쓰인 펜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걸 둔 사람이, 네, 최광모 씨에게 지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윤아진은 만년필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 만년필 본 적 있으세요? 누구 건지 아세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언제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요. 네, 봤어요. 이 영수증 받았던 날 어떤 분을 도와드렸어요. 작은 식당이었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계산해 드렸어요. 그래서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꼭 갚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년필로 메모를 남기셨어요. 할머니는 영수증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윤아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죠?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요. 힘들어 보이셨어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윤아진은 만년필과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펜이 같은 펜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윤아진은 최광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예요, 윤아진이요. 뭐하러 전화하셨습니까? 만년필 이야기 좀 하죠. 최광모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계약서에 추가 조항 쓸 때 쓴 펜, 누구 거였어요? 제 거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필체가 아니에요. 윤아진은 조정 때 찍어둔 계약서 확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된 한 줄의 글씨체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가 시킨 거죠? 최광모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도 빚이 있습니다. 윤아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묶여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아진은 장필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채광모를 조사해봐요. 그의 과거, 빚, 가족, 전부요. 며칠 후 정보가 모였습니다. 채광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리대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네요. 장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죠. 윤아진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어요. 그는 상부라는 저장명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건 번호, 얼굴 없는 목소리, 브로커를 찾아야 해요. 윤아진은 지역 주민센터, 소비자 보호단체, 법률구조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계약서 양식, 같은 추가 조항. 이건 조직이에요. 윤아진은 동네 복지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장필수, 간호팀장,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주민 2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끼리는 안 돼요. 공식 기관이 움직여야 해요. 윤아진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범죄신고센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만년필.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왜 병실에 두고 갔을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한 장의 계약서가 한 사람의 삶을 짓눌렀지만 같은 한 장이 모두를 구했습니다.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채광모는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채광모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필요했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윤아진은 조사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브로커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전화와 이메일로만 연락했어요. 계속하세요. 그는 제게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빚을 탕감받고 싶으면 같은 일을 하라고. 채광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어요. 그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복래 할머니에게도 같은 짓을 한 겁니까? 채광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아진이 물었습니다. 만년필은요? 채광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거였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만년필이었어요. 왜 그걸 병실에 두고 갔죠? 채광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박복래 할머니 손주 병실에 갔어요. 계약서 복사본을 두려고요. 하지만 손주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만년필을 두고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아마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윤아진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를 아십니까? 채광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요? 윤아진은 낡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최광모는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10년 전 작은 식당에서 누군가 당신 어머니의 식사값을 대신 냈어요. 박복래 할머니였어요. 최광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돈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창피해하시며 전화하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할머니가 계산해 주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약속했어요. 꼭 갚겠다고. 최광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할머니를 꼭 찾아서 보답하고 싶다고. 윤아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보답이 아니라 고통을 줬죠. 최광모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로커의 정체를 아십니까? 일부만 알아요. 서류 대행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느리고 계약서를 유통시켜요. 이름은요? 최광모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더 위가 있을 거예요. 조사는 계속되었고 최광모의 증언을 바탕으로 브로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 대행 브로커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불법 채권 유통, 계약서 위조, 고리대금 방조 혐의였습니다. 최광모도 처벌을 받았지만 자수와 증언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빚은 전액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윤아진이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윤아진, 장필수, 간호팀장,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윤아진은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상금 일부예요. 저는 이걸 병원에 기부하려고 해요. 기부요? 환자 가족 긴급 기금으로요. 저처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간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광모 씨도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윤아진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아팠으니까요. 어머니를 잃고 빚에 눌려서요. 제 손주가 아플 때 제 마음을 그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걸 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 어머니의 유품이니까요. 윤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윤아진은 교도소 면회실에서 최광모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다시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윤아진은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최광모는 만년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전하세요. 나중에요. 윤아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최광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손주 서우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고 병원 앞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멀리서 장필수 기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윤아진이 새로운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계약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장의 영수증과 한 자루의 만년필로 이어졌습니다. 여백에 숨겨진 악의는 기록으로 밝혀졌고 잉크색의 차이는 진실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번진 도장은 시간의 흔적을 드러냈고 오래된 만년필은 잊힌 인연을 되살렸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용서는 제한적이었지만 존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 속 영수증을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작은 친절이 10년 후에 큰 고통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그 고통을 푸는 열쇠도 같은 친절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은 약하고 구조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록, 한 사람의 증언, 한 사람의 연대가 모이면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병실 선반 위에 놓였던 만년필은 이제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작은 전시관의 한쪽 벽면에 기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습니다. 계약서 복사본과 영수증, 블랙박스 사진과 함께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한 장의 종이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기록하고 증언하고 연대한다면요. 여러분 동네의 작은 부조리 어떻게 바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신이여 마음에 힘을 보태는 이야기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